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윤흥국의 현대소설 완장을 가져왔습니다. 권력의 힘과 폭력성 비판인데요. 요즘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권력이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교실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이웃 추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권력의 힘과 폭력성 비판, 유흥길 완장 해설입니다. 자, 완장에 짓밟히다가 완장을 차고 과유불급을 모르고 호가호위하다 토사구팽당하는 종수를 통해 권력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고요.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고요.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버리는 것. 바로 이게 권력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현재 대통령은 너무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토사구팽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은 윤흥길의 매우 잘생긴 우상 하나,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 작품들 다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등급 하는 아이들은 내공이 깊고 어릴 적부터 독서도 잘 돼 있고 공부도 잘 되어 있습니다. 3등급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1등급 하는 아이들처럼 공부하면 실패하겠죠. 자,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완성으로 상징되는 권력에 도취된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권력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완장의 상징성입니다. 요즘 보면 대통령 후보, 위원장도 많기도 많죠. 자, 그 권력을 상징하는 완장, 그 위원장 자리가 완장입니다. 그것을 찬 종수의 행포를 통해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힘을 가진 권력 앞에 쉽게 권위를 잃는 완장의 모습을 통해 권력의 또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위원장 하다가도 선대위원장 임명장 받았다가도 물러난 사람들도 지금 많죠. 한편 이 작품이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분위기가 어둡지 않는 것은 고소한 남도 방언에서 나오는 해학과 풍자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 한번 보죠. 종술은 저수지 밖에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완장의 위력을 맛봅니다. 저수지에 낚시하러 온 청년들에게 기합을 주는가 하면 한밤중에 몰래 낚시하던 국민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는 등 종술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그러나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던 부어리만은 노골적으로 완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남댁은 완장에 집착하는 아들 종수를 보며 완장을 두른 일본 헌병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던 남편이 6.25 전쟁 때는 완장을 차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가족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졌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 이 완장을 차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또 그런 경우 많죠.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 종술은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막무가내로 막는 바람에 감시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요즘도 이런 경우 많죠. 야당의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최고 총괄위원장이 파리떼가 몰려있다고 했잖아요. 또 야당의 대표조차 그런 이야기했죠. 그 선거 비용 해먹었던 사람들이 후보 주변에 있다라는데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니 우리 야당의 대표조차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막무가내로 막는 바람에 감시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쫓겨난 뒤에도 종술은 여전히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지키느라 골몰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6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완장이 외놈들 찌끄레기라는 훈계를 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완장을 채워주고 부려먹었다는 뜻이죠. 얼마 뒤 종술은 가뭄 때문에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기로 하여 감시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터뜨리며 순경에게까지 행패를 부르다가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부월은 종술을 설득하여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종술이 떠난 다음날 저수지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물문의 소용돌이에 드러난 완장을 남땡이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아들이 친 것이었죠. 권력이 아주 허무하고 그런 것입니다. 작품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장을 얻게 된 종술. 자, 제1장은 동네에서 소문난 wal패, 불량배죠. 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직 제의가 들어옵니다. 제2장은 종술은 완장을 찬 뒤 권력자가 된 듯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요. 3장은 종술은 완장을 내세워 부월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자, 우남댁은 완장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며 남편과 완장에 걸친 기억으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남편도 완장 차고 행패 부리다가 죽었잖아요. 완장의 권력을 깨달음. 자, 4장은 가뭄으로 저수지에 물을 빼기도 했다는 말에 종술은 힘이 빠지고요. 도둑 낚시를 하던 중한 부자가 자신을 붙잡고 사정하는 것을 보고 완장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5장은 뗏목을 타고 노이키에 여념이 없는 종술은 함께 떠나자는 부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부월이가 또 의리가 있습니다. 종술과 삼의 갈등. 자, 6장은 친한 친구들과 술집 여사들을 데리고 놀러온 회사장 일행에게 종실이 심술을 부립니다. 종술은 해고를 당하지만 저수를 떠나지 않고요. 8장은 부월은 종술의 딸 정옥을 찾아가 이모라고 속이고 잘해줍니다. 종술의 심술도 후임자를 찾지 못한 익삼씨가 배려하게 됩니다. 요점 순서가 좀 바뀌겠네요. 저수지 방류 결정에 대한 분노. 자, 9장은 종술은 부월을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요. 10장은 저수지 방류가 결정되자 종술이 분노합니다. 자, 완장을 버리고 자유를 택하는 종술입니다. 11장은 종술은 마구 행패를 부리다 결국 쫓기게 되고 우남댁은 부월에게 종술을 찾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종술과 부월은 정옥을 데리고 사라지고 저수지에 완장만 떠오릅니다. 감상하기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인물의 이해입니다. 임종술, 저수지 관리인으로 취직한 동네의 망나니로 어리숙한 인물입니다.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받은 완장의 위력을 믿고 군림하다가 해고됩니다. 최 사장은 종술에게 저수지 관리를 맡긴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인물. 요즘도 이런 사람 많죠. 교활한 성품으로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이 빠르고 인물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할 줄 압니다. 우남댁은 종술의 어머니로 유순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품으로 날품을 팔아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때 헌병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고 6.25 때 결국 남편이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장을 공포스러운 물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월은 종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술집 작부로 종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성으로 사랑으로 종술을 보듬으려 하는 부월의 모습에서 작가가 주장하는 삶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장의 상징성입니다. 완장을 두른 종술은 권력의 맛에 홀려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타지로 떠돌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던 종술에게 완장이 금배지 이상으로 다가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완장은 한국인의 권력의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내가 친구는 누군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땅 투기로 졸부가 된 최 사장이 이공리의 판금, 동네 이름이죠. 너름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든 후
이장 익삼을 통해 알게 된 동네 건달 임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이 운시불길해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비 보들 마시오. 시비는 별로죠.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스스로를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임종술입니다. 여보시오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종술은 최 사장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저수지 감시원을 거절합니다. 내가 겨우 5만원짜리 꼴머슴 분수밖에 안 되는 것 같소. 자, 꼴머슴 분수는 뗄나무 풀을 베는 어린 머슴같이 모자란 사람 같소. 나 임종술이요. 이래봬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 가장 들어본 사람이요. 자, 자신의 서지를 생각하지 않고 폼 잡고 있죠. 저수지 감시원을 하라는 최 사장의 말에 화를 내는 종술이고요. 그것은 공연한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다.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는 처음에는 목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포장마차를 할 때라든지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을 손대기까지. 자, 양키 물건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져다 파는 일이죠. 종술은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좌우간 사장님 소리를 곧장 듣곤 했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아놓고는 호남지방의 야산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마을에 가끔 나타나는 측량기사 보조원인지 뭔지 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나 버린 마누라까지도. 자, 본인이 먼저 마누라 달아나 버렸죠. 이거 보니까 또 우리 뭡니까 독재 늙은 애가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 불렀었다.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한때 단골로 드나드는 맥주홀이었다. 자,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종설의 과거고요. 사실은 사장님 자격이 없는데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쨌을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를 줄도 알아야 장차 늘 품수가 생기는 법이지. 시방은 지금이고요. 내가 옛날에 라떼는 말이지. 요즘 이런 말 유행이잖아요. 사세는 일이 되어간 형편입니다. 늘 품수는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이고요. 안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보소.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힘입어 익삼씨도 다시 설득에 나섰습니다. 내가 자네라면 기왕 낚시질을 하는 짐에 비당 인항에다 월급 봉투를 양념해서 한몫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암양에서는 물건을 호송하다는 뜻이고요. 비단 잉어에다 월급까지 봉투까지 가져오겠다. 꼭 먹고 알 먹고죠. 이익을 얻는 것을 해학적으로 제시했고요. 삽자루 들고 땅 뛰기 하는 배도 아니고 삽자루 들고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다는 뜻이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차고 물 가상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 가장자리죠. 해학적으로 지금 종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종수를 설득하는 최 사장이고요. 완장요, 종씨의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잡아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종술이 완장에 대한 집착과 선망이 있습니다. 그죠? 팔이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자, 거절에서 관심으로 태도가 바뀌는 종술이고요. 종술의 천진스러운 질문에 어리숙한 종술의 성격이죠.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듯 털웃음을 호탕하게 터뜨렸다. 자, 의문스러운 최 사장의 성격입니다. 음침하죠? 임마 걸려들었다 이런 뜻이죠. 이 사람아, 파로 한장 말고 기저귀 멘치로 사투리에다 차는 완장이라도 받는가? 사투리는 두 다리 사이죠. 해학적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요.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 직접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잽산대가 있는 최 사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 난 쥐란 놈이 곡간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최 사장의 약삭빠른 성격을 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막하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줄 작정이네. 자, 빨간 글씨는 강렬한 이미지를 주죠. 최 사장이 종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완장을 채워준다는 말에 흥미를 느끼는 종술이고요.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를 스쳤다. 요즘 어떤 명함을 보면 대부분 부장 이런 거 많잖아요.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자, 권력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이죠. 그 절대적인 권력도 망하면 끝이다, 그죠?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자, 완장에 흔들리는 종술의 마음이고요. 시장, 자,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끊임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이면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시들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을 상인들한테 중개하는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편의 밀고로 뒤가 구린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체포되어 특정 범죄 가중처벌을 받던 몸으로 뛰어오던 시절, 이거 뭡니까? 구두점과 명사형 종결 의미를 반복하여 종술의 과거사를 외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죠?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시입니다. 완장을 선망하고 싶은 이유가 나타나죠.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의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그 권력자들에게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자, 완장에 대한 한과 선망을 가진 종술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 자, 완장에 의해 핍박받던 과거를 떠올리는 종술입니다. 아들한테서 정어수지 감시원으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 모레인 우남댁은 육순, 참 육순은 60인데 지금은 60이 저도 60이 넘었습니다만은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죠? 우남댁은 3년 묵은 체정이 내려앉는 듯한 상쾌함을 맛보았다. 기뻐하는 우남댁입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됩니다. 동네 강부잣집이 제밭에 날품으로 얼음을 옮겨주고 오는 길인데 날품은 날삭을 받고 파는 품이죠. 그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때우고 있다 그죠. 엄마가 60이 넘어서 쌓이고 쌓인 하루의 피곤이 말걸음이 가시는 기분이었다. 월급 5만 원의 적고 적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일한다는 것만으로 그 깡패처럼 살던 아들이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남댁의 소박한 소망이고요. 삭신이 뒤틀리지 않는 한은 늙어 죽는 날까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손녀 하나 있는 것 자기 손으로 거두기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뭡니까? 자기 종술의 딸이 있는데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이 손녀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며느리가 집을 나간 상태로 오남댁의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설령 무보수를 일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다. 문제는 사람의 됨됨이에 있었다. 자, 4대 육신 나무랄 데 없는 장정이 반거충이는 배우던 것을 중도에 그만두어 다 이루지 못한 사람, 펀둥펀둥 먹고 대학 다니면서 사시장처럼 말썽이나 질러 사는 통에 동네 안에서 그나마 밥줄 이어나가기도 차츰 점직해지는 판국이었다. 사시장청은 1년 내내 부끄럽고 미안한 형편이죠. 점직해지는 판국, 부끄럽고 미안한 형편이었다. 자, 어려운 형편을 또 해학적으로 표현했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도 감지덕지 황감할 지경인데
황감하는 황속하고 감격할 지경인데 취직까지 했단다. 자, 망나니 외아들한테서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효도인 셈이었다. 지지리도 호러미의 속을 속여던 자식 아니던가. 자, 아들의 취직을 기뻐하는 우남댁입니다. 월급이 많들 않든 안침하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이나 쐐기 겸 대보뚝은 큰 물뚝이죠. 일이 어렵지 않다는 종술의 말이고요.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이간 큰 것이 아닌 줄 익혀야 하는지라 종술은 그 기쁨을 더욱 배가시킬 요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심히 짓거름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남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하게 들리지 않았다. 결국 애당초 의도했던 그대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만 셈이었죠. 극적인 효과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다 합니다. 그죠? 이나 해서는 우남댁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완장이요? 자, 우남댁은 완장에 대해 송수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왼팔에다 감시원 완장을 칸이 두르고 순실을 돌기로 했구만요. 그냥 맨몸땡이로 단속만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쉽비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요. 권위. 자, 임종술이 갈망하는 것은 완장 일이 아니라 권위죠. 그래서요, 종술은 자락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종술의 외모가 드러나네요. 매기 주둥이를 하고 휘축거려가며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들뜬 모습을 희화했는데요. 종술은 단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연민의 대상으로 느끼게 합니다. 오메 시상이나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그깟 놈의 것 세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 뭐예요. 자, 완장을 찬다고 의시되는 종술입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우남땡은 눈앞이 깜깜해져 왔다. 자, 우남땡이 완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포이다. 처음 맛본 기쁨이 마을 회관 옆 공동수도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종술이 취직을 했다는 사실에 오는 기쁨이죠. 나중에 오는 놀라움은 종술이 완장을 찾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물론 저수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큰 규모의 대단한 것이었다. 대체나 이 노릇을 어째야 옳단 말인가. 이 노릇은 기쁘지만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종술이 완장을 찬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는 우남댁. 사실 우남댁은 완장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네 그것 안 누르고 감시원 할 수는 없겠나. 일하는 것은 좋지만 완장은 싫다. 과거 완장에 대한 아픈 일이 있었다. 당시도 없는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 딸을 언제까지나 개망나니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에이 참 엄니도 동네에서 사람 대접 쫓겨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 영 못마땅해요. 종술이 완장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자. 돌아가신 양반 생각이 나서 그러나 돌아가신 양반은 6.25 한국전쟁 때 인민군 완장을 차고 휘두르다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은 남편입니다.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심정을 대강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다 핏줄 탓인갑다. 자,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하는 게 사족을 못 쓰는 것이죠. 핏줄 탓인갑다. 자, 종술 아버지 역시 완장을 차리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엄연히 성질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은 성격이죠. 홧김에 종술은 그의 또 목리를 부리고 말았다. 목리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입니다. 새 출발이 약속된 날 그 삼삼한 기분에 걸맞고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단단히 작정하는 바는 있었으나 자, 평소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불손해 있음을 알 수 있죠. 캐캐묵은 생각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자, 완장을 차지 말라는 우남댁 말에 목리를 부리는 종술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한편 종술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막무가내로 막는 바람에 감시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쫓겨난 뒤에도 종술은 여전히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골몰을 하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6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완장이 외놈들 찌끄레기라는 훈계를 듣습니다. 얼마 뒤 종술은 가뭄 때문에 저수지 물을 방류하기로 감시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터뜨리며 순경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쫓기게 됩니다. 자, 부월이 참 의리 있는 여자죠. 종수를 설득하여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종술이 떠난 다음날 저수지의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물문의 소용돌이에 드러난 완장을 은은되게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종술이 버리고 난 것이죠. 쓸데없는 것이라 이런 뜻이죠. 완장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종술과 부월의 모습은 완장의 허황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장편소설, 세태소설이고요.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해학적이고 향토적입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재밌죠? 사투리도 있고요. 주제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부당한 권력의 생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징은 일제 6.25 전쟁 때 독재 정권의 행포를 부리던 1970년, 8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전라도 농촌의 모습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또 표현했고요.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어리석은 인물을 통해 풍자의 해학을 활용하여 권력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고 상층 권력자의 횡포를 비판합니다.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와 사실성을 강조하고요. 남도 방언을 빌려서 걸쭉한 입담과 해학을 표현했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냅니다. 말하기죠.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